미국의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은 가능해지지만 16세 이상의 일반 성인에 대해선 승인 권고가 부결돼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은 이번 연말 연휴 기간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밝혔습니다. 2021년 버지니아 주선거를 위한 조기투표가 오늘 시작돼 투표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결집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등 대도시 교외 지역 25%에서 세입자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은 가능해지지만 16세 이상 일반 성인에 대해선 승인 권고가 부결돼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화이자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권고한 반면 16세 이상의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16대 2로 거부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부스터샷 3차 백신 접종이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동이 걸려 부분만 시행되고 대규모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위험군에게는 3차 부스터샷을 승인하도록 권고된 반면에 16세 이상 일반 성인들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은 승인이 권고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수시간 동안의 토의를 거쳐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위험군에 대해서는 3차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승인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논란이 된 16세 이상의 일반 성인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방안에 대해서는 16대 2라는 압도적 표결로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같은 두 갈래 권고에 따라 FDA, 미 식품의약국은 금년간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위험군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만 승인하고 16세 이상 일반인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 화이자 백신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샷 계획은 사실상 제동이 걸리고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부스터샷도 FDA 결정이 늦어져 20일부터 시작하기는 어렵고 수일 연기되고 모더나 백신과 함께 부스터샷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려면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표결로 권고를 하고 FDA가 통상적으로 자문위 권고를 수용해 최종 승인한 후 CDC가 백신 사용을 권고해야 백신을 배포해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현 시점이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파이저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 회사들과 지금 필요하다는 입증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걸려 큰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3차 부스터샷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파이저 회사는 FDA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 백신을 2번 접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95%의 면역 효과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 후에는 한 달에 6%씩 줄어들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DA의 백신 담당 국장과 부국장, NIH, 국립보건원 등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현재 백신들이 감염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충분히 막아주고 있다며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델타변이 기승으로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독감 시즌마저 겹쳐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한 달 전에 9월 20일부터 3차 부스터샷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가 일부만 진행할 수 있을 뿐 적지 않은 낭패를 겪게 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델타변이 확산 속에서도 올 연말 미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쇼핑 기간인 11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매출이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델타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올 연말 깜짝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회계 전문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주요 쇼핑 기간인 11월에서 연말 사이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밝힌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 소비자들은 총 1조 2천억 달러를 소비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9%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딜로이트의 로드사이드 부회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의 수입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본다 밝혔습니다. 딜로이트 측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올 연말 여행도 더 많이 떠나 항공권과 호텔비의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여행은 소비자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소비 유형이 여행에서 상품 구매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딜로이트의 설명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돼 공포가 무뎌지고 미국 성인 인구의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코로나에 대항할 자신감이 생긴 것도 여행 수요 회복의 주요 요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리스폴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는 올 연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 답해 평균 937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가 지갑을 더 활짝 열겠다 답한 데는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72%는 향후 12개월간 경제가 현재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연말 구입할 제품이 TV 광고에 나오는 제품이라 밝혀 광고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은 미국민 5명 중 1명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라인으로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 버지니아 주선거를 위한 조기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인 1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본격 시작된 건데요. 가장 먼저 조기투표에 돌입한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의원 100명 전원을 새로 뽑는 버지니아 주선거가 오늘 조기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조기투표가 시작된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는 간간히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지려는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표를 행사한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팬데믹에다가 선거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반드시 개표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조기투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I like the convenience of coming for the early voting, and there is a good chance that we're going to be traveling outside of the country at the time that the regular election day falls. I've been voting ever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first year that I have chosen to come to the polls before Election Day. And I am here for two reasons. I'm very concerned about our electoral system, whether it's honest or not.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도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선거일보다는 조기투표에 일찍 나와 한 표를 행사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100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센터빌을 포함하는 제40선거구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해럴드 변 후보는 당파를 떠나 투표를 많이 해야 한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한인들의 현안을 대변할 한인 후보를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 힘을 사용하여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와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정말 꼭 투표 한 표를 부탁합니다. 센터빌과 클리프턴, 게인스빌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40선거구에서는 해롤드 변 후보가 민주당의 댄 헬머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한인 유권자 3천여 명만 대거 투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해롤드 변 후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기 투표는 오늘 시작돼 10월 30일까지 실시되며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를 시작으로 10월 21일부터는 센터빌 도서관, 게인스빌 도서관 등에서도 실시됩니다. 한인 10만 명을 포함해 버지니아 등록 유권자 600만 명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포토 아이디만 갖고 가면 조기투표소에서 10월 30일까지 조기투표할 수 있고 이때를 놓친 경우
11월 2일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2021 버지니아 선택에서는 주지사직을 놓고 연임 규정에 걸려 한 텀을 쉰 후 다시 도전한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에머슨 대학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49% 대 45%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3조 5천억 달러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결집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 규모와 재원 마련, 처방약값 낮추기 등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법안에서는 하나로 뭉칠 거라 자신하고 있으나 중도파들을 잡기 위해 총 규모와 세금 인상폭을 낮추고 사회 프로그램은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초당적으로 최종 승인하는 동시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도 독자 가결하려는 민주당의 포관이 일부 제동이 걸리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메디케어 처방약을 비롯한 약값을 대폭 낮춰 미국민들은 물론 국가재정에서 10년간 5천억 달러나 절약하려던 계획이 중도파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약값 낮추기 방안은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중도파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전격 반대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단 4명만 이탈해도 하원 독자 가결에 실패하는데 이들 3명의 공개 반대 표결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파 20여 명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 1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이 불가능해지는데 제약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뉴저지를 대표하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반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비해 2배 반이나 비싼 약값을 낮춰 10년간 5천억 달러나 절약하겠다는 포관이 채택되지 못하면 바이든 가족플랜의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빚어 총규모도 줄여야 하고 사회 프로그램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제외시켜야 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총규모 3조 5천억 달러에는 반대하겠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마크 워너,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2조 달러대로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핵심인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인상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이미 바이든 증세안보다는 낮춰잡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바이든 28%보다는 낮은 26.5%로 내려잡고 있고 총 증세 규모도 2조 9천억 달러로 바이든의 3조 5천억 달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반드시 민주당의 결집에 성공해 이르면 이달 말 안에 법제화를 최종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10여 명, 하원의원 30명을 붙잡기 위해 총규모와 증세폭을 다소 낮추고 일부 사회안전망 혜택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교외 지역을 비롯해 미국 50대 대도시의 외곽 지역 4곳 중 한 곳은 세입자의 비율이 집 소유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D.C의 대표적인 교외 지역인 버지니아 메리필드는 세입자 비율이 66%나 돼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마이애미 인근 13곳, 로스앤젤레스 부근 12곳 모두 세입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50대 대도시들의 교외 지역 1,105곳 가운데 25%에선 이제 내 집 소유자들보다는 렌트 사는 세입자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연방 센서스의 분석 결과 밝혀졌습니다. 50대 대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외 지역은 모두 1,105곳인데 25%인 242곳에서 내 집 소유자들보다 세입자들이 과반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인 10년 동안 교외 지역 103곳에서 세입자들이 과반 이상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도시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새들어 사는 세입자 인구는 2,10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70만 명 늘어났습니다.
세입자들이 과반 이상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 지역들은 워싱턴 D.C. 교회의 14곳, 마이애미 인근의 13곳, 로스앤젤레스 부근의 12곳으로 이들 3개 대도시 교회의 40%가 집중돼 있습니다. 워싱턴 D.C. 교회 중에서도 버지니아 메리필드 지역은 세입자 비율이 66%로 10년 전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증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메리필드 지역 거주민들의 연소득은 평균 98,000달러로 미 전국 평균의 근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부근인 베버리 힐스는 할리우드 스타 등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 비율이 51%로 내 집 소유자들을 추월했으며 평균 연소득은 81,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교회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크게 늘어 내 집 소유자들보다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45세 이하인 MZ세대들이 내 집 마련 열기가 다른 세대들보다 낮고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집값 상승으로 10곳당 4곳의 카운티에서는 소득에 비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나 급증한 것이어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이용한 렌트카페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0대 대도시의 교회 지역 103곳이 내 집 소유자들보다 세입자들이 많아진 데 이어 앞으로 5년 안에 57곳이 추가로 세입자 다수 지역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erry McAuliffe,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And like Donald Trump, Glenn Youngkin refuses to take coronavirus seriously. Youngkin opposes requiring vaccines for healthcare workers and teachers. And despi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ediatricians, Glenn Youngkin is against requiring masks in schools. Glenn Youngkin is wrong for Virginia.